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자 저희 어머님이 과천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자고 그랬고, 서울로 전학 오자 아이들이 저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촌놈이라고. 그래서 이 재수없는 서울놈도 어떻게 까부술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하면 무시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원래는 촌놈이라고 왕따시키더니 이젠 독한 촌놈 새끼라고 너랑은 절대 안 놀겠다면서 슈퍼 왕따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대충 수습한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원래부터 서울 살았던 앤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전교 1등. 어땠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하면 저희 어머님은 추석, 설날, 명절 때 새벽부터 한복을 입으세요. 왜? 빨리 날아가서 작은 엄마, 큰 엄마한테 자랑질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작은 엄마, 큰 엄마 표정이 어때요? 썩었어. 내가 언제까지 잘 하나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공부 잘하는 게 뭐 대수라고 작은 엄마, 큰 엄마 그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통쾌했어요. 왜? 저희 집은 쥐뿔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냥 제약해서 영업사원에 우리 엄마 그냥 집에 꾸준히 계셨어요. 일관되게, 침착하게 계속 계셨어요, 집에. 저희 집 멀쩡하게 잘 살다가 서울로 전화 왔더니 반지하 사글세빵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일상은 고단하지만 학교에 가면 저희 어머님은 어깨에 기부스를 하고 갈 수 있었어요. 왜? 담임선생님이 보선발로 뛰어나오시거든. 병훈이 덕분에 교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 1등인 자기 반에서 나왔다고. 체육선생님이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참맛이 있습니다. 애들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찍고 까불고 싶을 때, 특히 중2병 걸려가지고 말 안 듣고 그냥 사고 칠 때 그냥 난 조금만 참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엄마가 쥐뿔 없는데도 저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강남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몰려와가지고 뭘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줄 서서 물어보는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 통쾌했어요. 전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아마 청소년기에 제 멘토는 어머님이셨던 것 같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멘토는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기는 결국 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팔 벌려서 쟁취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할 때 그 당시 돈 가치로 누가 200만 원만 매달 주면 그 회사 계속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S모 중공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갔더니 이사님이 이병헌 씨는 얼굴 보니까 현장 체질인데 현장이 어디입니까? 거제도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자인데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국회 옆들에서 한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국회의원이래. 알았어 빨리 갈게. 그 당시에 양복이 없었던 저는 여름 야외 결혼식에 친구한테 겨울 양복을 빌려 입고 놀러 갔습니다. 한참 결혼식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가 온 거예요. 남자애가. 저를 보더니 너 따위 평민이 왜 이런 귀족 결혼식에 왔냐는 표정으로 제한테 다가오더니 제 옷을 잡아 당기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 덥냐? 옷 좀 사.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때 마음이 굳혀졌어요. 왜냐면 걔네 아버지는 집에 배가 수십 척인 선박왕이셨거든. 다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전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너 네 아버지 믿고 나한테 이렇게 굴욕을 줬지? 나중에 우리 아들은 이런 경험 안 하게 해야겠다. 남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는 배 한 척도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돈 주는 사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엄마, 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기,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그 세 명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요? 선생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솔루션은 부모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이한테 켜켜이 쌓여서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이 다 찼을 때
인출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어른일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딱 보면 공부를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 동생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꾸준히 놀고 수능을 봤는데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모두 떨어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옛날에는 좀 전문대학교 다 떨어질 수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재수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네가 무슨 재수냐? 네 오빠는 1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만 너는 100원도 아깝다라고 그러셨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 그러면 재수시켜주는데 엄마가 혀를 썼어. 그래서 제 동생 손가락을 저희 어머님이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혈서를 썼습니다. 올해 안에 대학 못 가면 공장 취직하겠음. 그러고 공부하는데요. 전 제 동생 고3 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 눈빛이 영장류가 아니었어요. 어패류야. 근데 재수하겠다고 혈서 쓰고 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보셨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우리 오빠 눈에서 레이저 나왔지? 지금 어때요? 어패류지? 그렇죠? 그래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제 동생이 어디 갈 줄 알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제일 좋은 여대까지 갈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구나. 오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까? 제 동생은 IQ 110 정도밖에 안 돼요. 평범하다면 평범한 머리죠. 그걸로도 1년 재수해서 그쯤은 해낼 수 있었어요. 무슨 공부에 신만 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결정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동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까지 대학 입시 정도는 누구나 제법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대학 입시 가지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인공위성을 쏘아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대부분 7, 8할은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학력고사를 보셨지만 요새 아이들은 수능을 봅니다. 학력고사는 지식의 축적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시험이지만 수능은 역량, 즉 그 지식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트 필기, 수업 듣기, 암기법, 집중력 강화 뭐 이런 게 공부법이었어요. 학력고사 시절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영수사과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학교 내신 공부하기 바쁜 재학생이 재수생한테 밀리지 않고 수능까지 잘 봐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게 공부법인 시대가 된 겁니다. 수능 시대에는 외우려고 덤비면 끝이 없습니다.